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합성 함수가 있을 텐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거고 여기 a, b가 있고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y가 있을 텐데 y에서 g로 가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y 프라임이라 합시다. 조금 달라지는 게 좀 좋을 거니까 알파, 베타, 뭐 델타, 감마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 여기를 a, b, c라고 두고 자, 이렇게 갖고 얘는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간다라고 치자고. 그럼 봐. 이제 합성함수가 어떻게 되어야 되지?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봐봐. 이게 중간에 보세요. A에서 알파로 보냅니다. A에서 함수 어떤 F가 알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알파 치역의 원소를 다시 보내줘야 돼. 근데 바꿔서 알파에서 B로 갔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B로 갔고 1, 2, 3으로 해야 되겠다. 특이하게 좀 갔네. 특이하게 좀 갈게요. 여기 1, 2, 3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적어야지. 알파에서 2로 갔고 2로 갔는데 이 2가 또 다시 갈 데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가 다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F에서 G로 합성하느냐, G를 갖다가 F로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순서에 상관이 있고 순서가 달라지면 아예 역할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먼저 해볼게요. 뭐가? F랑 있을 건데 OG랑 자, 이것이 정의될 조건. 자, 간단하게 뭐가 정의될 조건? GOF가 정의될 조건이야. 그러면 봐. F가 치역의 원소로 가게 될 거고 그 치역이 다시 어디? 공역의 원소. 그러니까 G의 정의역의 원소가 되어야지만 보낼 수가 있으니까 정의될 조건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F의 치역이 G의 뭐가 되면 된다? G의 정의역의 원소가 되면 된다 라는 얘기니까 G의 정의역의 원소가 되면 되니까 이게 정의될 조건입니다. 자, 이거랑 그러면 연결되어서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면 자,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GOF는 정의가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GOF는 정의가 된다는 얘기야. F로 먼저 갔다가 G로 가는 건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뭐는 FOG는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여기 들어있는 이 Y 프라임을 정의역의 원소로 삼았었을 때의 대응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정의 안 됨이라 불러야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정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는 얘기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조금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다 됐죠? 자, 요렇게 일단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봅시다. 좀 더 가볼게. 어떻게 좀 갈 거냐? 이렇게 좀 가볼게요. 1, 2, 3이 돼 있어. 1, 2, 3이 집합 X야. 그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을 거냐면 U라는 집합이 있어서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D까지 A, B, C까지 있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Y가 있어서 얘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자 요렇게 함수 G로 갖고 요렇게 함수 F로만 썼을 텐데 자 함수가 탕이 같고 탕이 같다 이렇게 같다고 치고 됐어? 그럼 봐 그러면 G, O, F가 이렇게 있을 거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자 G, O, G 이렇게 F, K가 있다고 칠게. G라고 봅시다. 1, 2, 3, 4 했으니까 4, 5, 6이 합시다. 귀찮아. 맞지? 그냥 이렇게 봤다고 칠게. 그러면 GOF가 있어요. GOF에다가 여기에 뭐를 붙인다? 가가지고 G 다음에 F로 가가지고 자 뭐냐? 이 뭐하는 GOF가 아니죠. 거꾸로 적었죠. 전혀 거꾸로 적었어요. GOF는 얘를 먼저 후에 간다는 얘기니까 거꾸로 적었어요. 여기에 G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K가 있어야 됩니다. K가 있어요. 자 여기서 봐. 자 보세요 이제. 자 여기에 1이 딱 들어오는 거야.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하나의 덩어리고 요거 하나의 덩어리 함수 두 개를 합성했어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느냐? 1입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하나씩 가볼게. 이제 막 기호가 조금 어색하긴 할 텐데 얘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적으려면 요 한 덩어리 함수와 요 한 덩어리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괄호를 더 쳐주셔야지 하나의 함수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가볼게요.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FOG로 간 녀석 1이 FOG로 간 그 결과를 다시 어디에 보내준다라는 얘기냐면 K로 보내준다는 얘기야. 납득 가시죠? 납득 가시죠? 그러면 1이 GOF에 의해서 어디로 가니? 감마로 가잖아요. 이해되세요? 감마로 가잖아요. 오케이? 그 감마는 다시 어디로 가는데? 5로 가네. 오케이? 얘가 K 감마가 되는 거고 이게 5가 된다는 얘기야. 이까지 이해되시죠? 됐어? 자 밑에 거 봅시다.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이 얘기입니다. 뭐? 얘기가 달라요. 뭐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야. 그 미묘함이 여기서는 꽤나 큰 이제 이해가 좀 차이가 날 거야. 이해하는 깊이 자체가 차이가 날 거니까 G1이 그러니까 얘는 이 함수와 이 함수를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G1이 누구에 의해서 KOF에 의해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나요? 근데 G1이 누가 되느냐? G1이 얼마인데요? B입니다. 그러면 KOF의 B가 되겠죠. 근데 KOF의 B가 자 KOF의 B죠. 그러면 F로 가서 간 함수야. 그러면 어디? B가 간 함수가 어디로 가는데? 5로 가잖아요. 오케이? 어떤 원소를 가지고 온다 한들 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결국에는 얘는 앞에 거를 먼저 그러니까 앞에 거를 먼저 합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성을 하나 뒤에 걸 먼저 해서 합성을 하나 상관없이 뭐가 된다? 괄호 묶기에 자유롭다 이 얘기야. 합성 상황에서는. 그래서 자 얘는 뭐가 성립한다? 몇 안 되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자. 나는 2, 3이 좋아. 하면서 2, 3을 먼저 계산해도 그 결과는 똑같아. 오케이? 됐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괄호 묶기에 자유롭다. 괄호 묶기에 자유롭다. 단 교환 법칙은 성립을 안 하니까 그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 얘기야.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뭐 이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야. 봐봐. 자, GOFOK에 3을 구하래. 이 값을 구하래. 오케이? K의 3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구하여라. 단, 요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서 요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요렇게 괄호가 쳐져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K3은 5가 되고 GOF의 X는 2X라고 합시다. 라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자, 이 함수는 얘랑 같고 여기 들어있는 이 X를 집어넣으면 요 함수는 여기 있는 요렇게 2x로 되어가는 거고 K3은 5야. 이 값이 도대체 얼마지? 얘가 받쳐줬었을 때 이 값이 도대체 얼마냐라는 거를 알려면은 괄호 묶기에 자유로우니까 GOF에 K가 있는데 누구를? 얘를 먼저 연산해버리고 그리고 여기 KX를 뒤에 붙이는 거야. 자, 여기에서 K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죠? 여기에 요런 형태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 식이나 서로 같은 식이다 라는 거잖아요. 이까 됐어? 자, 그럼 봐. 뭐야? 뭐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K3 K3을 어디로 보내버린다? GOF 값이잖아요. 오케이? K3 얼마? 5 얘 5 그럼 GOF의 5 얼마? 10이죠. 이해되죠? 10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괄호가 여기에 묶여져 있지만 주어진 제시된 조건 자체가 GOF로 되어 있으니까 괄호 묶기를 살짝 자유롭게 해가지고 앞에 거 2개 꼴로 바꾼다는 얘기야. 오케이? 바꿔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또 나중에 곡소리 나겠네. 야, 이거 여기서가 끝이야. 곡소리는 그러니까 분명히 곡소리가 납니다. 분명히 엄밀하게 잘 안 닦아놓으면 합성함수 할 때 진짜 합성씨 뭐지? 라고 얘기하면서 곡소리 납니다. 잘 닦아 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약간 디테일하게 하는 건 여기서밖에 없어.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자, 지금처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접근법입니다. 별거 없어요. 합성함수에서는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고 접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첫 번째입니다. 자, 꽤나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봐봐. GOF의 X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X가 F에 의해서 대응된 FX가 뭐다? 또다시 뭐가 돼요? 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거야. 어디에?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가 되어서 간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뭐로? 복잡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얘를 T로 치환을 굉장히 많이 한다. 치환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G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G에
x 빼기 x제곱 빼기 3이야. 이게 뭐 2x 제곱 더하기 7이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 어떡하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얘를 치환합니다. 왜? 따로따로 여기도 움직이고 여기도 움직이고 움직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준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것도 하나의 합성인 거 알겠죠? 하나의 합성인 거 알겠죠? 왜 합성입니다. 라고 내가 합성으로 표현을 굳이 한다면 x제곱에 마이너스 3을 kx라고 봅시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g랑 kx가 합성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가 g랑 k의 x랑 같은 표현이다.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다 동일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다시 한번 치역이 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치역이 정의역의 원소가 됩니다. 저게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 치역이 누구의 x에 대한 k라는 함수의 치역이 정의역의 원소가 치역이 정의역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정의역 원소로 삼았었을 때 자 얘를 뭐라고 둔다고? 자 그냥 t라고 둡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 일단은 이거라도 기억을 해두세요. t로 치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느냐? x제곱 마이너스 3이 t고 x제곱이 t 더하기 3이고 t 더하기 3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오케이 여기다 대입해봅시다. 대입하시면 gt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2에 t 플러스 3에 얼마가 된다? 7이 될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됐지? 탁 집어넣으면 탁 나오고 탁 집어넣으면 탁 나오니까 이게 훨씬 더 뭐다? 사용하기 쉬운 형태잖아요. 그래서 치환을 생각보다 많이 이용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치환 이용입니다. 접근하는 방법 치환입니다. 정말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근데 봐 치환을 했으면 한 가지 혹시나 범위가 주어지는지 봐야 돼. x제곱은 가장 작으면 0부터 시작하니까 거기서 빼지는 거니까 t의 범위는 마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케이? 됐지? 치환하잖아. 범위도 한꺼번에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치환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자, 잘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 하나,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 됐죠? 두 번째입니다. 보세요 이제. 자, f에 x제곱 빼기 4가 있을 텐데 자,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이게 제로인 값이 누구냐? 제로인 x 값을 해를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고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y는 fx가 1, 2, 3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성되어 있는 형태고 합성되어 있는 형태니까 자 뭐라고요? 결국에는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여기 있는 이 f가 주인공입니다. f에 의해서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누구냐고 1하고 2하고 3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하고 2하고 3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치환은 뭐 필요하면 하시면 될 텐데 아니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여기 좀 복잡하게 보이네. 얘를 t라고 치환합니다. t라고 치환하게 되면 ft가 0인 거야. 너무 쉽죠? ft가 0인 t 값이 누군데? ft가 0이다. 누구예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는데? 누구 집어넣으면 0 나오는데 그 얘기잖아. 그렇죠. 1, 2, 3이죠. 근데 내가 단지 얘는 뭘 찾은 거야? t 값만 찾은 거잖아. 그럼 x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x 값은
x제곱 마이너스 4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이 될 수 있는 게 5, 6, 7이 되는 거고 만족하는 x는 누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처럼 우리가 두 번째 타입은 뭐다?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 합성함수 관련 그래프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합성함수 관련 그래프 문제를 접근하는데 결국 주인공은 뭐냐? 겉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함수, 겉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겉함수입니다. 겉함수를 먼저 찾고 거기에서 속함수를 찾는 경우도 많으니까 겉함수, 속함수라고 얘기하면 자, 겉함수가 도대체 대응되려면 겉함수가 이렇게 대응되려면 0에 대응되려면 뭔지 되는지 그거 먼저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겉함수가 주인공이니까 겉함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뭔가 찾아내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잠깐만 볼게. 어디 오시느냐 하면은 10장에 자 10-1번 봅시다. 하나씩 좀 봅시다. 10-1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자 10-1번에 보시면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f에 3x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된다? 2x제곱 플러스 3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f5를 다시 f로 보내준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라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있는 이 값이 우선적으로 뭐가 되도록 5가 되도록 만들어준 x값을 먼저 찾겠지. 왜? 그 x값을 찾아서 어디로? 이쪽으로 대응할 거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은 5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3x-1이 5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x값을 먼저 찾고요. 찾으면 얘는 5가 되고 얘는 8이 될 거니까 8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따라서 F5가 누가 된다? 2를 딱 집어넣고 2를 딱 집어넣었을 때 얼마? 1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F의 11인데 F의 11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되는데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X에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 그 얘기구나. 자, 봅시다. 누구? 왜? 11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11이 나오려면 11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3x 빼기 1이라는 이 x값을 다시 찾습니다. 4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4가 되겠지. 그럼 그 4를 여기다가도 대입해가지고 16 곱하기 2, 30이고 32 더하기 3, 35가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렸나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찾아내면 된다 라는 얘기. 자, 쌤 저는 그렇게 안 풀었는데요.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자, 어떻게 풀어도 되느냐 하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봐봐. 아까 전에 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치환해도 된다 그랬지. 치환해도 됩니다. 치환하시면은 F에 T가 되겠지. T가 누구야? 3x 빼기 1이야. 얘를 T라고 뒀어. 그러면 X는 누가 돼? T 더하기 1을 누구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 x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대입하시면 2 곱하기 5분의 t 더하기 1이죠. 5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죠. 3분의죠. 3분의 t 더하기 1이 된다라는 얘기고 얘를 뭐 해주면 된다? 제곱해주면 되고 여기다가 더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전처럼 번거롭게 탁탁 구할 필요는 없고 일단 5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5 집어넣었더니 6을 3으로 나누니까 2고 2를 제곱하면 4고 4랑 2랑 곱하니까 8이고 8이랑 3 더하니까 11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1을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4의 제곱이니까 32 더하기 3이라서 35가 나옵니다.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뭐 치환해가지고 풀든 아니면 그냥 풀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잘했죠? 그 다음에 봅시다. 거기 보면 이제 x가 집합 x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fx가 누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6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fx가 다시 f로 보내진다라는 얘기고, 이게 얼마가 된다? x분의 1이 되는데, 자 보자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 쌤 그러면 어차피 x 자리에 집어넣는 거 아닌가? 라는 거잖아. 어차피 집어넣는 거 아닌가? 맞죠?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라서 자 집어넣어 봅시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fx가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되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계산 결과는 x 자리에 f가 들어왔다는 얘기지. 이 얘기가 또 그 얘기잖아. 치역이 정역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집어넣으시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에 fx에 뭐가 된다? 더하기 6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fx가 원래 뭐였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6을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에 괄호 열고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고 그 값이 6이고 정리하면 얼마가 돼?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좌변이 x가 되는 상황이고 우변이 x분의 1이니까 x제곱이 1이 되고 x가 될 수 있는 게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서 될 수 있는 값은 누구밖에 없다? 1밖에 없다. 왜죠? 위에 x의 정의역의 원소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제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 잘했어요? 잘했죠? 자,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수식에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대입하면 되고 대입하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10-2번 봅시다. 자, 10-2번 10-2번에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함수는 뭐야? x를 어디에다가 x-1로 대응시켜주는 함수. 이게 첫 번째 함수는. 그 다음 두 번째 함수는 어떤 함수야? gx를 3x로 대응시켜주는 함수고, 세 번째는 hx를 뭐로? x제곱으로 대응시켜주는 함수가 되더라고요. GOF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봐봅니다. GOF를 구하는 거죠. 구해봅시다. 구해보니까 GOF의 x는 얼마야? 자, 가볼까? 다시 한번 x가 먼저 fx로 가고 결국에는 g로 가는 거니까, 자, 잘 들어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x 자리에 fx 집어넣거나. 자, 내가 두 가지 방향이야. 딱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세상에 생각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g에, 자 봐봐, 얘는 이렇게 생각했어. 먼저 fx가 뭔데? 얘잖아. 그래서 x-1의 g잖아. 이 얘기나 fx의 g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쌤 근데 여기 이 g에 fx가 대입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3fx나 이 얘기나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형태가 다를 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쌤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 x 빼기 1이 3이 곱해지니까 3의 x 빼기 1이 되는 거고, 얘는 fx가 뭔데요? x 빼기 1이죠. 3의 x 빼기 1 같은 겁니다. 오케이? 잘했어? 먼저 여기 fx를 x에 관한 식으로 풀어버리고 g로 가나, 아니면 g를 먼저 대응시키고 하나,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다 동일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끝났습니다. 첫 번째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F5 봅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별거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별거 아닌 걸 별거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별거 아닌 거를 별거 있게 생각하지 마. 자, GX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F의 GX야. 집어 넣으시면 돼요. 집어 넣으셔서 GX에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F에 GX가 3X네. 이 녀석이나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고 오늘만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만 이렇게 할 거야. 다음부터는 그냥 뭐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엿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GX가 3X니까 3X 빼기 1이야. F의 3X니까 F의 3X가 들어가게 되면 3X 빼기 1이야. 자기 멋대로 하셔도 동일한 값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뭐는 정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교환 법칙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거짓이 되겠죠. 서로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이 되겠죠. 확인되죠? 확인됩니다.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3번에 H에 뭐가 돼요? GOF에 여기에 X야. 자, X를 집어넣는데 이게 하나의 함수거든요. 이 하나의 함수 그리고 얘를 딱 적어서 X로 보냅시다. 그럼 GOF가 구해져 있어요? 구해져 있어요. 구해져 있죠. 얘가 여기 적혀 있죠. 오케이? GOF의 X는 X를 1을 빼고 3으로 보내주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냐면 GOF의 X를 누구로? H로 보내세요 이 얘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 빨간색 부분을 이미 결과로 구해놨잖아. 얼마로? 3에 X-1로 보내놨고 그리고 얘를 다시 H로 보내준다는 얘기는 단지 X 자리에 3X에 마이너스 1로 메꿔졌을 뿐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9의 X 빼기 1의 제곱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4번입니다. 최대한 엄밀하게 하는 거야. 자, HOG가 있습니다. HOG에 자 그리고 O에 F가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뭐를? X를 집어넣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X를 집어넣게 돼버리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봐봐. 얘는 뭘 뜻해요? 그렇죠. fx를 어디로? 그렇죠. fx를 HOG라는 함수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보낸다라는 얘기야. 근데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합시다. 근데 봐봐. 얘도 하나의 값이잖아. 모를 뿐 값이잖아. 근데 그러면 얘들아 여기 별이라고 쳐. HO 별이라고 할게. 별이라고 하면 좀 더 값으로 와닿거든. 그러면 뭐야? 얘는 G 별을 다시 H로 보내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그거야. G 별을 다시 H로 보내는 거나 동일한 거잖아.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괄호가 여러 개 붙어 있다는 얘기야. 순서에 딱 정해져 가지고 별이 누구야? 별이 아까 전에 저기 있으니까 F로 먼저 보내고 그 함수값을 다시 G로 보내고 그 함수값을 다시 H로 보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요렇다는 얘기야. 뭐 하면 되겠지. 뭘 아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얘부터 먼저 X로 풀어버릴지 아니면 밖에를 풀어버릴지 상관없어요. 자, 밖에부터 풀어봅시다. 조금 특이할 것 같으니까 얘를 제곱합니다. 그러면 G의 fx의 이 녀석의 제곱이잖아요. 오케이? 됐죠? 자, G를 다시 봅시다. 3x니까 얘는 3fx가 되는 거고 이거를 다시 제곱하는 거랑 동일한 거야. 자, 다시 이제 fx가 남았으니까 x-1이 되겠죠. 3의 x-1의 이거의 전체 제곱이에요. 자, 돌아갔지만 자, 결국에는 뭐다? 종착지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왜? 결합 법칙이
항상 성립하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1의 계산 하나, 절의 계산 하나, 니들 편한 대로 계산하는 게 여기서는 진리입니다. 편한 대로 결합 법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대로 계산하시오 라는 얘기고. 자, 거기 봅시다. 5번 봅시다. 자, 5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FOI의 X입니다. 자, 근데 I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Identity Function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항등함수를 IX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등함수.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거. 항등함수입니다. 그럼 봐. 항등함수는 특징이 뭐예요? X를 집어넣으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누구랑 동일할 거냐? IX는 그냥 X죠. fx랑 동일합니다. 다르나요? IX는 X죠. fx랑 동일하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끝이야. fx 동일한 거야.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 자, 6번입니다. 6번. 만약에 IOF의 X가 되는 거야. IOF의 X가 되면은 자, fx를 다시 어디에다가? 항등함수에다가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항등함수의 특징이 뭐라고? 그냥 슥 자기를 자기로 fx를 어디로? fx로 보내겠죠. 맞나요? 맞나요? 맞죠? 당연한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당연히 같은데 자 여기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야 교환법칙 네가 성립 안 한다며.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립하지 않는 게 존재한다라는 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말은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이라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교환법칙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교환이 성립하는 몇 가지 경우는 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법칙이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않는다는 또 얘기 아니야. 항상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 말이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지금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지? 자 갑시다. 이제 뭐 거의 이것밖에 없네. 어디 하나 보시느냐 하면은 거기 봅시다. 10-3번 볼게요. 10-3번. 10-3번. 여기까지 할게. 10-3번 할게. 10-3번입니다. 자, 10-3번에는 f가 x에서 어디까지 간다? 2x 플러스 a로 갑니다. 그 얘기는 fx가 뭐예요? 2x 플러스 a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봐봐. FOF의 x가 뭐다? 4x 빼기 9가 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f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 출력됐었던 걸 다시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가보자. 그러면 이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 f로 대응됐었던 거를 다시 f로 보내겠다 이 얘기니까 자 x 자리에 fx가 단지 들어간 것밖에 없고 2에 fx 더하기 a인데 fx가 2x 더하기 a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해주면 돼요? 해주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4x 더하기 3a가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그래서 4x 더하기 3a니까 a가 얼마나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오케이? 다르나요? a 값 일단은 구했습니다. a 값 일단 구했고 2번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2번까지 하고 지금 몇 시쯤 됐어? 네, 요거까지만 하고 살짝만 쉬었다 갑시다. 자, g의 hx야. 이거 잘 봐야 된다. g의 hx고 이 값이 얼마가 돼? fx가 되는 거야. 자, 합성은 수식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실 거예요. x 자리에 hx가 대입되었네.
라는 건데 gx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gx가 얼마나 되느냐면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입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자 그러면 gx는 뭐야? x라는 게 있으면 그거의 부호를 바꾸고 더하기 2를 하라는 얘기니까 hx의 부호를 바꾸고 더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게 fx잖아. 근데 fx가 누가 되는데? 저기 적혀있네 2x 더하기 a는 얼마? 3이라고 돼 있죠. 아 마삼이구나. 이제 뭐 끝난 거 아닌가? 이항시켜서 h-1만 곱해주면 되니까 h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거 합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